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올랐고 엔비디아가 무려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을 지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아시아 시장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로 코스피는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강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불안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마감하고도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장 막판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1조 넘게 담았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 먼저 장 마감 30분 전에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아쉽게도 나흘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금요일장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천억대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00억대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역시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종목별로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 연속 사고 있고 오늘 대량으로 물량 확대하며 강하게 슈팅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OLED 관련주인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등도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뚜렷한 요즘 어떤 종목 담아갈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바구니 알차게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우리 시장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금요일 주코치 두 분 모시고 종목 콕, 종목 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주코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또 기분 좋게 수다를 떨어볼까요? 오늘 주코치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뭐 자주 뵙기는 하지만 더욱더 핸섬해지신 모습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충원 대표는 또 저랑 옛날 근무를 같이 했었거든요. 정말요? 아들 같은. 예, 아들? 아들이요? 아들 거는 아니죠. 네, 아니, 형과 제가 동생 같은. 한경을 19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끌어주신 분이 이렇게 차장님이셔가지고 또 반가운 인연을 네. 오늘 만나셨네요. 부자지간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방송 시작한 지는 좀 됐잖아요. 한 달 넘게. 근데 처음 짝을 만나게 됐네요. 짝꿍으로는 네. 오늘이 처음이시군요. 네. 오늘 짝꿍들의 대화를 기다려보면서 저희 미주님들께도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어려운 시기고 뭐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입니다만 또 그렇게 또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좀 시청하셔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저 내일 나와요 제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막 아까 반겨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최근에 막 탐방을 많이 다니는데 이게 시장이 되게 온도차가 심해서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이고 누구한테는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딱 장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도 좀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면서 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잘주 첫 번째 종목은 P&H 테크입니다. 삼성과 LG, 우리 이제 동맹.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부터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들썩였습니다. P&H 테크가 빠질 수 없을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OLED 시장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관련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잘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샌드위치론에 대한 반격.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제목인데요. 셀업체의 경우에는 소재사들의 원가 상승 압박과 또 완성차의 판가 유지 압력에 끼어서 1분기 우려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려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전망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신한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좀 잇따른 목표가 상향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화답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잘주는 KG 이니시스입니다. 가상자산 미래 함께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 안전한 디지털 자산 종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가상자산 신사업의 바람을 타고 주가도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로 P&H테크, LG에너지솔루션, KUG 이니시스 만나봤습니다. 모주도 만나볼 텐데요. 윤희 씨, 오늘 모주에는 어떤 기업이 올라와 있죠? 네, 모주는 저 윤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신고가 돌파 후 휴식 타임, 2차 전지 소재주로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던 PNT가 신고가 돌파 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휴식 이후 PNT의 행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주는 HMM입니다. 실적을 기대해 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 소식으로 주가도 3월 초부터 완만한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등 향후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데요. 흠슬라의 반전 시계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모주는 크래프톤입니다. 하반기를 바라보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하반기부터 날아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반기에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로 PNT, HMM, 크래프톤 살펴봤습니다. 금요일 주코치들과 함께 주코치들의 잘주, 못주, 종목 스토리 찬찬히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오늘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와 못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을 보여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한 7.6%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북미 투자 소식이 굉장히 전해졌고 애리조나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계속 훈풍이 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또 증권사에서도 잇따라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코치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일단 정영민 차장님부터 여쭤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뭐 100조짜리 치고는 가볍게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종목이 가볍게 움직이면 좀 무서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m를 뭐 10초에 뛴다 하면 굉장히 큰 에너지고 무서운 에너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 그 공모할 때 참여하신 분 네, 계시나요? 저 네, 투주 받았어요. 투주 받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다 했습니다. 아, 다 받으셨군요. 저 첫날에 팔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승자시네요. 네, 결국엔 승자죠. 승자. 네. 아, 네. 승자신 갖고 계시네요. 아직 안 승자 이후에 파셨어요? 다시 재진입. 아, 재진이. 오. 아, 물려 매매를 이제 하시는 그럼 오늘 뭐 약간 좋아해서. 슬며시 미소 정도는 지으셨겠네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LG 엔솔이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네네. 예. 일단 저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그 무거운 게 가볍게 움직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은 이제 50만 원을 향한 그런 움직임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또 반면에 뭐 다 좋은 얘기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직 좀 멀티플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100조짜리 에 친 그런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비싼 것도 없지나 좀 있긴 있고 또 원재료 부담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반전 시그널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수의 증권사가 또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런 부분도 좀 나왔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외국인들의 쇼커버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그동안 많이 했죠. 코스피 200 들어가는 날부터 했잖아요. 근데 최근 한 2, 3일 동안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쇼커버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감지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불확실성한 게 좀 많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분위기 개선을 타고 일단 뭐 베이스 캠프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한 50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기대 수익률을 그 정도는 일단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공매도 이슈와 함께 최근에 수급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오늘 PNT가 아까 뭐 쉬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까지 근데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시장이 빠른 게 소재주들을 그렇게 리레이팅이 돼서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LNF가 잘 갔었다가 이번에 잠깐 장비주가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전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못 썼는데 유독 PNT가 좀 대장주 네. 역할을 하면서 쏘긴 했는데 사실 저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잘 가야 장비주들한테 낙수 효과가 나와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이런 주식이 이게 또 빠지면 빠져서 못 사고요. 또 올라면 또 올라가서 못 사는 게 이렇게 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제 소재주뿐만이 아니라 장비주에도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보호예수 물량 같은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상장을 할 때 기관들의 그 확약을 많이 걸었어요. 뭐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3개월 이상 확약 비율을 77% 정도 걸었단 말이죠.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3개월 락업 해제일이 4월 27일이어서 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리스크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얘기를 네. 하면 되나요? 네. 보니까 이게 상장을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 이게 미확약이라는 거는 내가 수량을 덜 받아도 되니까 난 그날 팔고 싶어라는 거고 3개월, 6개월을 건다는 거는 난 그때쯤에 팔아도 되니까 수량 더 많이 줘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게 평가가 된 건데 6개월 정도가 한 4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은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때는 당연히 오버행 이슈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때 파네? 그럼 그때 사야지. 또 어차피 이런 물량이 있어서 하방이 생각보다는 좀 이게 막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타이밍을 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4월쯤에 혹시나 그런 물량이 나와서 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수급적으로 좀 다시 좀 돌아와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는 오늘의 이제 잘주 못주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원준이라는 종목이 올라왔어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원준 나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네, 아마도 가수의 이름으로 들어보셨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유명했던 종목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원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알아야 할 게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컨셉이 이제 IPO 신규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옆에 누워 있는 거, 바닥에 누워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선택을 하느라. 정영민 차장님의 지금 잘주인 거죠? 예.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 좀 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대동이 상당히 잘 갔잖아요. 네네.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 대동부터 먼저 AS 하고 우리가 원준을 한번 가볼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대동은 뭐 얻어 걸렸고요. 얻어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어제 오늘 약간 눌림목이 좀 나오니까 저는 지금 가격도 접근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 영업이익이나 어떤 가치에 비해서 현재 가치에 비해서도 좀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요. 뭐 지금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뭐 충분히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원준으로 이제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여튼 그 컨셉이 IPO 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광어 도다리 같은 일어나 이제. 네,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풀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침 오늘 한 7% 넘게 좀 강하게 올라왔고 거래량도 이렇게 말라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제법 거래량도 좀 동반이 좀 됐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이 영향은 분위기의 영향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업체 전반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한 몫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장비고 어떤 공정에서 뭐가 특화가 됐고 뭐 또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고 이런 거는 홈페이지만 가보셔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특화된 부분이 이제 열 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들어가 보시면 뭐 소속로 장비 제작에 특화된 뭐 쭉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또 전고체 그리고 이제 탄소 섬유까지 좀 다방면에 좀 진출할 가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계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유럽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뭐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이렇게 전방위 업체들이 하나 둘씩 투자의 발표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충현 대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낙수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또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경쟁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국내에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멀티플 이렇게 좀 적용 가능하고 현재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은
지금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 작년에 나왔어야 될 수주가 조금 못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올해 좀 연결이 돼서 좀 이어져서 좀 나온다면 작년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한 두세 배 정도의 실적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 또 주가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 9만 원, 10만 원대에서 한 2, 3개월 또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좀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좀 관심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잘주의 컨셉에는 좀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열처리 장비를 위해서 네. 이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고객사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주로 매출 비중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서 많이 나오고 네. 특히 양극재 쪽으로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고객사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고객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극재라는 얘기잖아요. 양극재 매출 비중이 80%가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소재 회사들이 소재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한 공장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로 좀 한정된 이제 그런 좀 수주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른 소재주에 비해서 포스코 케미칼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안 가더라고요. 얘도 지금 도다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저기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작년에 굉장히 잘 갔는데 예, 근데 음극재 쪽은 별로 없어요? 음극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음극재가 사실 돈이 좀 많이 됩니다. 네. 다른 이 양극재 쪽보다는 조금 더 그 마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한 10% 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은 잘 나오고 있고 양극재는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체 쪽까지도 이제 아우르게 된다면 뭐 저는 실적도 늘어나고 멀티플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수급도 늘어나는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회사의 가장 끌리는 점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자본금이 5억이라는 점. 네. 자본금이 5억이라면 지금 2천억이 넘는 이 수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무상증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봅니다. 뭐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뭐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말 그대로 자본금을 이제 자기가 이익잉여금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장에 보이는 시그널은 자신감이잖아요. 우리 이만큼의 일을 더 해야 되니 내가 내 이쪽 주머니에서 자본금 딱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주 받은 거를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원준이 셀업체가 아닌 소재 업체에 납품을 하는 이 장비 산 거잖아요. 이 장비사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에 좀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투자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비 쪽은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 그나마 PNT, CIS 뭐 요 정도만 이제 아무래도 뭐 프리미엄이란 프리미엄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소재 쪽이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이제 멀티플을 늘려갈 수 있는 이제 그 논리는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5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수주 잔고가 좀 쌓여간다라고 하면 지금 한 10배에서 15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이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는 뭐 말씀드렸듯이 전고점이었던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지난번 한 2개월 동안에 이렇게 자대고 그은 듯한 약간 중국 당면 같은 지지선이 있어요. 중국 당면이요? 네, 약간 널쩍한 당면 있잖아요. 우리 뭐 먹을 때 이렇게 보시면 딱 하여튼 붙어 있네요. 계속 박스권이다. 그렇죠. 밑에 굉장히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네. 갔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15만 원이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네요.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찍고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때가 이제 수주가 막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더 높게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나온다고 하면 더 높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뭐 펀더멘탈적으로 수주 잔고에
멀티플 곱하면은 한 저 정도의 수준 이렇게 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중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충원 대표님의 잘주죠. K옥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3월 16일에 기업 탐방까지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정보를 주셨는데 사실 1월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2월에서 3월 주가가 좀 바닥을 헤매다가 최근에 좀 하방을 잡고 상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목하시는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 회사는 뭐 서울 옥션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술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낙찰자하고 이제 위탁자를 중개하는 뭐 경매업이다라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더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좀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미술품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K 오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 회사의 주요 매출원이 이제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작가도 잘 섭외를 해야 되고 그 작품이 잘 팔리도록 또 같이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한 7,700명에 달하는 작가님들하고 3,700종의 지금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옥션하고 지금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서울 옥션의 시가총액이 한 4,620억 원 정도가 되고 이 K 옥션이 한 2,8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때 탐방 갔을 때 근데 어차피 저도 일단 질문 공격에 들어올 것 같아서 저도 거기 가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 회사가 왜 서울 옥션보다? 그러니까 서울 옥션보다 이 회사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되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근데 결국 이 시장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두 회사를 뭔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런 것보다 지금 더 잘 시장이 큰다. 커가니까 너무 그런 것보다는 뭐 각자 회사의 이런 경쟁률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했고 지난해 K 아트마켓에서 지난해 이제 미술품 경매 낙찰액을 봤을 때 서울 옥션이 한 1,680억 원 정도가 나왔고 K 옥션이 1,4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시각적으로는 서울 옥션이 실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지만 서울 옥션은 또 관계사 제가 알기로 한 100억 원 정도가 더 붙는 게 있어가지고 더 잘 나오는 연결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생각보다 어느 회사가 더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더 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 그 이제 미술품 많이 사요. 아트테크 네, 네. 아트테크. 그래서 아트테크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네, 요즘 그래서 많이 하죠. BTS RM도 와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가져가고 찍었다. 네. 사갔다. 근데 요즘에 근데 원래 다 100% 낙찰이 안 됐는데 이게 MZ 세대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다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막 네. 그때 탐방 갔을 때도 이렇게 그 전시회를 보여주면서 아 이거는 왜 비싸고 왜 싸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 사실 저는 아무 이해를 못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 이유는 2022 화랑미술제에서 5일간 5만 3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177억 원 정도가 매출이 나왔대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MZ세대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는 이런 것도 있고 저희 뭐 환경에 이제 광고 나오는 뮤직하우나 이런 것도 네. 이제 뭐 미술도 사다 파는데 이제 음악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참 투자처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K옥션이 지금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경민 차장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아드님을 그 바라보시는 표정이 굉장히 흐뭇하세요. K옥션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일단 이 주식시장에서 이 농업적 근면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오. 그만큼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부지런하게 굉장히, 다니시잖아요. 사실 이게 농업적 근면성과 주식 수익률은 크지 않는데 그만큼 이제 되게 좋은가 봐요. 미래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네, 있네요. 네. 근데 많이 이 종목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좀 광어 시절을 좀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머리를 들고 있는 게 중국당면과 광어. 네, 머리를 좀 들고 있었던 그런 이유는 역시 이제 일정이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IPO를 통해서 뭐 한 달 미만은 큰 변동성을 보였다가 쭉 누워 있는 그런 종목들은 가장 먼저 그 모멘텀을 좀 보일 수 있는 이슈는 역시 일정, 뭔가의 이벤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신다면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미술품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저도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는가 요게 뭐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봐지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소비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지수가 많은 성장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게임의 그런 성장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성장통을. 그게 지금 아트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뭐 디지털 자산화, NFT와 뭐 이런 것도 좀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멀티플도 갖다 적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뭐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만 그 고점까지 갈 길은 멉니다만 충분히 관심은 시장에서 좀 끌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젊은 친구들이 뭐 명품 같은 거를 사가지고 뭐 인스타 같은데 SNS에 올리고 자랑을 했다면 요즘에는 하울이라고 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술품 하울이 또 유행을 하고 있어서 작품 알렉스 카치나 뭐 이렇게 좀 유행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런 약간 분들은 모르시는 표정인데요. 탐방 다녀오셔서 혹시 아시나 하고.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뭐 한 2천만 원에 샀다가 한 1억 정도에 다시 맞아요. 재판매를 와, 하는 리셀. 이런 아트테크가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옥션과 K 옥션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능성이 있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 이 부분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NFT 관련해서는 지금 뭐 라인 넥스트하고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회사 작년 매출액이 383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36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이게 영업이익 136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면 800%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와.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은 물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실적 좋다고 다 간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오히려 안 알려져서 밀릴 때마다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기에는 성장주 측면에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통해서도 우리 미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올라온 글들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름혜수님이 중국 당면 9만 원, 미남 종목 원준 메모하겠다고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추원 대표님의 턱선이 날카로워졌다고 지금 다들 알아보시네요. 까망님이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어제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홍보하고 왔어요. 그렇군요. 아니 진짜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히 보여요. 이 옷 원래 못 어려지셨어요. 입었어요. 오늘 이발도 예쁘게 하셔가지고. 어제도 여기 나온다고 파마하고 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저희 윤희, 현희, 진희 말고 또 미니, 허니까지 짚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콕톡, 종목 콕톡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의 모주톡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한번 살펴볼게요. 이 크래프톤 종목 어느 분의 모주죠? 네. 정경민 차장님의 모주인데 모주인데요. 최근 1년간 상장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주가 하락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의 못주라기보다 모두의 못주죠. 이것만 생각하면 웃음기가 사라질 너무 많이 정도로 슬픈 빠졌어요. 주식. 저도 손절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오. 네. 이건 혹시 청약 안 하셨나요? 크래프톤은 안 저는 했습니다. 비싸 보여서 아, 그때 안 했어요. 되게 증권사에서도 계속 비싸다라는 말이 네. 많이 나왔었어요. 전 했다 나왔습니다. 아. 청약하셨나요, 차장님? 역시. 저희는 이제 타산은 못 해가지고. 아. 예. 근데 저는 중간에 샀는데 뭐 한 10% 좀 넘게 손절을 치고 나왔거든요. 이거 하면은 정말 뭐 비방용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욕이 나오는데 힘드셨군요. 일단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약간 우리 해수욕장 놀러 가면 이렇게 모래 더미 위에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네네. 모래 이렇게 걷어내는 게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수준의 어떤 이게 지금 현재 제도나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점에서요? 있어요. 공매도 쪽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뻥튀기를 많이 한 거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증권사 이제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아, 니들 할 수 있어. 아니, 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공모가는 더 높여도 돼. 아니면 왜냐하면 공모가에 얼마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거래소 또 고귀하신 분들 많죠. 그래, 그럼 가자. 큰 거네. 한번 우리도 좀 하자. 이러면서 또 도장 찍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되니 많이 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공매도 쏟아지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엊그제까지 그랬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그 은행도 좀 그랬고요. 대형 IPO에 대한 좀 제도는 제발 좀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매도도 외국인들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공매도를 공매도는 장중에 칩니다. 네. 그런데 갚을 때는 시간 외에서 갚는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시장을 장중에는 뭉개트리는데 네. 지네들은 표시 안 나게 외국인들은 시간에서는. 갚고 이거는 진짜 페어하지 않죠. 이건 뭐 기울어진 게 아니라 뭐 거의 이제 쏟아지는 수준의 쏟아지는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0조 넘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올 때는 저는 좀 유예 기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코스피 200이나 뭐 이런 뭐 MSCI나 뭐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이 회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패시브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등치 크다고 무조건 패시브에 넣으니까는 다 지금 이제 폭탄 돌리기 하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막대기 쏟아지듯이 맞아요. 그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펀드에서 다 네.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누구든 드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완전 킹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은 단순하게 악재가 해소되면 반등하겠지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로 못 났군요. 네네. 그거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부분이 우리 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분이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경민 차장님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많이 의견을 좀 네. 내셔야 돼요. 이거는 뭐 특히나 이제 공매도 같은 부분은 하는 건 좋은데 제도가 굉장히 좀 투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리고 좀 개인과 기관의 이 공매도에 대한 게 그렇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움직일 거면은 뭐 공모가 왜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틀 3일 막 점상 따상 따상. 뭐 두 번 가고 그러면 공모가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도 이 회사의 주가가 싸냐라고 여쭤보시면 싸진 않아요. 네. 아직도 안 네. 쌈. 지금 13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업이익 올해 예상치가 8천억, 내년에 뭐 1조 잘 나와야 그 정도인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는 것보다 낮아요. 1분기는 1,500억 미만으로 보는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5천억, 6천억 수준인데 13조면은 아무리 게임주의 멀티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싸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막 모래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광어가 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너무 이제 열받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점을 굳이 여기저기를 찾아서 네. 보다 보니까 뭐 신작 관련. 네. 미약하게나마 주주 친화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뭐 자사주 매입이든가 뭐 아니면은 또 뭐 소각이라든가 또 임원들이 또 매수를 해준다든가 뭐 배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임은 있는데 정말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빠진 이제 주가에 비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답이 되겠어요. 예, 뭐 주가의 뭐 한 20%를 뭐 소각한다 그래도 저 50만 원대 주가 회복은 쉽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하반기에 이제 두 가지의 신작. 네. 사실 게임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패턴화돼서 이게 움직이는 경우가 원게임 리스크가 많습니다.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신작 물론 괜찮아요? 네. 그만큼의 IP 파워가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작은 그러니까 그 게임주 패턴의 클리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PC 게임에서 잘 나가던 게임들이 모바일화되는 과정에서 뭐 언제 뭐 사전 예약하고 언제 출시하고 그러면 게임주가 미리미리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작에 대해서는 뭐 당장 얼마 전에 냈던 신작도 좀 흥행을 못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신작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크게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기대치는 좀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빠진 주가를 회복할 만큼의 에너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명 이제
좀 20만 원 후반대, 28만 원, 7만 원 여기에는 저가 인식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고 네. 아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00억을 짧게 들을게요. 대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하이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이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방탄소년단.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크래프톤 하면 배그. 킬러 배틀그라운드. 콘텐츠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뭐 있는데 이거잖아요. 네. 근데 하이브는 세븐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앨범이 한 177만 장인가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배틀그라운드 말고 또 뭐 있는데? 라는 것과 아까 말씀해 주신 수급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지 최근에 외국인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게 일단 1순위가 아닐까라고. 아직까지는 두 분 다 좀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얼마까지 가져갈까요? 이거는 싸니까 매수해도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쉽게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 소화 기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고 뭐 지금 20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신작이 출시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런 좀 기대감과 이제 뭐 티저 영상이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는 좀 횡보는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 한 5월까지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뭐 제도가 조금 보완되고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네, 좀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추 크래프톤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니의 리포트 콕톡으로 크래프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어제 발표한 눈높이를 낮춰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올해 신작 관련 모멘텀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2분기부터 뉴스테이트의 글로벌 마케팅 전개가 예상되고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4분기 출시가 예상되는 기대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경우 AAA 콘솔 게임의 평균적인 기대 판매량인 500에서 1000만 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콘텐츠, NFT, VR 등으로 신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며 계단식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이제 퓨런티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에 상장을 한 뒤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가져오셨나요? 턱선이 날렵다 우리 시원대. 우리 아드님께서. 허니. 네, 퓨런티 어떤 종목인가요? 퓨런티어는 사실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탐방 가서 공부하면서 그때 들었었던 네. 회사였고 작년에 탐방 갔을 때 저희 자회사가 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상장할 예정입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네. 그 센싱 카메라가 굉장히 미세하게 그 오차가 1%인가 5% 이상 나면은 그거는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센싱 카메라에 대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건데 이 회사가 널리 알려졌었던 이유는 그 센싱 카메라를 삼성전기에 납품하면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삼성전기, 테슬라요. 네, 테슬라 그렇게 해서- 관련주네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시가총액도 이게 거의 스몰캡에 좀 속하다 보니까 좀 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고객사는 그래도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한 뭐 MC넥스도 고객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술 특례 상장을 이제 기평을 받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은 뭐 나오지 않는 실적보단 기술로.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예. 한 거고 사실 뭐 바이오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계속 적자가 나도 그 회사를 상장시켜주는 이유는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를 직접 해보고 이제 상장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거였었죠.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그 다음 날 우리나라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들이 관련주들이 따라오르고. 상승을 했었던 거랑은 지금은 좀 많이 그렇게 겹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이런 회사들은 누군가 한번 끌어줘야 또 올라가는 건데 그걸 누군가 끌어주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약간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빠질 거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그거죠. 매를 세게 한 대 맞을래? 여러 대 약하게 네. 맞을래? 근데 얘는 계속 여러 대 약하게 맞다 보니까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뭐 악재가 나올 거면은 크게 나오고 나서 차라리 반등하는 그림이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1%로 생각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좀 덜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애초에 성장성을 보고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인데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수준이에요, 사실. 네. 근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요. RS 오토메이션 수주 소식 나왔고, 네, 네.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게 로봇 관련주랑 이제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좀 같던데 네. 자율주행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갈 가능성은 지금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주식을 네. 가르쳐 주시고 할 때 이제 들었던 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이제 미인 미남 대회라고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저만 좋게 보면 주가가 안 올라. 다 같이 좋게 봐야 되는데. 남들이 사줘야 또 네.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이제 언제 올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지. 기술력은 누가 봐도, 저는 사실 작년에 하이비전 시스템 탐방 갔을 때 이 회사가 굉장히 상장하면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되게 좋게 봤었는데 네. 지금 시장은 약간 요즘에 그거잖아요. 트렌드가 상장하면은 이렇게 일단은 산을 만드는 맞아요. 모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게 나오는데, 오래 이제 걸리죠. K옥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모두가 좋게 보는 그 시절이 조만간 온다면 조만간. 그때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런티어가 이제 오버행 이슈가 11%밖에 안 되니까 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기업을 내가 오래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또 별로 없다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빨리 팔고 지금 다 나간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가가 눌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모멘텀이 하나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생각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데보다는 약간 스몰캡은 그거를 확약을 걸어놓는 게 생각보다 비율이 낮아요. 원래부터. 네. 그럼 이게 좀 나올 작다 물량이 보니까. 많지 않군요. 네, 그래서 미확약이 제 기억으로는 미확약이 그래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건 이상한 거라고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모가 이하 아닙니까? 네, 공모가 네. 이하. 그러면은 공모가 물량이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극히 드물죠. 네. 어쨌든 이제 첫날에 좀 탈출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미래를 조금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 피런티어를 좀 찾아보니까 테슬라 관련주라고 언급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에 또 들어가는 관련주로 제2의 테슬라라고, 테슬라에 들어가는데 네. 제2의 테슬라라고 또 불리고 있어요. 네. 제2의 테슬라가 시장에 지금 너무 많긴 하지만, 모비라이라는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가 곧 있으면 나스닥에 상장을 한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피런티어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네. 사실 우리가 뭐 애플카를 통해서도 봤듯이 기사가 확인이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000%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얘가 상장을 하면 또 이런 썰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함께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 회사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또 요즘이 시장을 보면은 모멘텀이 있어야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니콜라 뭐 관련주라던가 네, 뭐 그런 게 후소차 계속 회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시장에 한 번쯤 얘기가 돌 거고, 제 기억에 그 말씀해 주신 인텔 자회사가 예전에 자율주행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AD칩스나 이런 종목들 한번 움직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모비라이 관련주도 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런 소식들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나오면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주요 산업인데 향후 뭐 센싱 카메라나 라이다 시장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소절가는 딱 이제 한 15,000원 정도로 지금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그쯤 되면 바닥이 이제 완전히 다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표현을 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게 고성장이면 고성장인데, 이게 제가 저런 표현을 한 거는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한 건데, 뭐 못난 주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꼭 잘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들고 오도록 피런티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영민 차장님은 피런티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잘 아까 저희랑 얘기를 나누셨을 때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처음 들었고요. 예.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자동차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분위기를 탈 만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좀, 아까도 제가
저렇게 좀 누워 있는 종목들이 올라서기에는 이제 뭔가 이벤트 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한 번 정도는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좀 이벤트가 한 번 정도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좀 다시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공모가 이하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만큼 이제 매물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네.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은 또 이제 인고의 시간을 좀 거쳐야 되는 뭐 딱 못주에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좀 상장한 신규 새내기주 위주로 톡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정경민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점을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리고 담을 종목이 많다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좀 대기하고 있는 IPO 시장 전망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이충원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청약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공식이 생겼어요. 일단 청약을 하고 첫날 팔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진짜 약간 추첨 같은 느낌이 이제 되는 그죠. 거죠. 맞아요. 뭔가 이 회사가 진짜 좋아서 산다기보다 이거 하면은 뭐 이번 달 뭐 교통비 뭐 치킨값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족들 통장을 다 개설해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또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같이 지점에 일했을 때 그런 공모주가 있으면은 계좌번호 뒷번호가 하나씩 다 달라요. 이제 아내 뭐 나 그다음에 뭐 자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가 상장하고 몇 달 뒤에 사면은 될 것 같은 전략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퓨런티어 되게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약을 안 했던 이유는 나중에 저게 빠지면 그때 사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제도가 크게 하나 바뀌었죠. 이게 몇 경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자문사 같은데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00억 원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문사를 차린 지 2, 3년이 지나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긴 힘들 것 같고 네. 그런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정책이 바뀌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게 뭐 건전하다고 표현할진 모르겠지만 좀 잘 이제 너무 투기가 아닌 이런 시장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정책에 관련해서 좀 짚어드리면 설립 후 아까 자문사 네네. 말씀하셨는데 2년 경과하고 운용 규모가 50억 이상이거나 설립 후 운용 규모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수요 예측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예전에는 이 고유자금 공모주 투자 수요 예측에 자문사도 다 뛰어들고 모두가 다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뻥튀기가 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기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스마트해졌고 나쁜 말로 하면 영악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딱 알맞게 알맞은 게 아니죠. 딱 될 만한 것들을 딱 집어가지고 첫날 딱 치면은 이제 딱 파는 아까 이제 두 분처럼 네, 공식이 진짜 네. 또 있더라고요. 그렇고 스마트한 저희가 한 분들. 재작년에는 정말 흥행했잖아요. 이 그렇죠. IPO 시장이. 근데 작년부터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잘 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안 하니까 바로 하루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 예전에는 따상이 거의 공식 같은 거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따상을 하기가 힘들고 첫날도 좀 잘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첫날에도 못 챙길 물릴 수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동시효과에 팔아야 되더라고요. 스마트한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따상처럼 이렇게 될 거면 사실 증권사가 이 공모 그 기준가를 정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예 그럼 따상으로 정해서 나오든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만큼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이 회사가 어떤 건지 뭐 상관없고 기관 경쟁 뭐 1000대를 넘었어. 해도 되겠네. 그럼 어디 하면 어디가 많이 받아? 뭐 이런 이제 공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화되는 이제 좀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 올해는 또 100개가 넘게 또 상장 많이 예, 하겠네요. 예상이 있어요. 가장 기대되는 게 어떤 거죠? 네, 대여 종목. 대여 종목은 이제 사실 먹을 게 없죠. 예. 소카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마켓 퀄리도 있고. 컬리도 있고 오아시스도 컬리 있고. 좀 아까 야놀자. 찌뿌둥한 뉴스가 하나 떴던데. 컬리 네. 나스닥에서 선회한. 아니 그 중국 쪽 대주주 뭐 제동이 걸렸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따끈따끈한 속보로 이제 하나 나온 게 있고 뭐 두나무도 있고 야놀자도 있고 그렇죠. 뭐 마켓컬리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남들 모르는 작은 거, 나만 알고 싶은 거 이런 어떤 것들 거죠? 좀 ALT라는 ALT. ALT. 정말 이제 많이 들어봤네요. 반도체 두분다 역시 테스터 하는 스몰캡에. 회사인데, 네. 반도체 테스터 하는 회사인데, ALT. 아, 반도체 테스터. 오. 그다음에 알피바이오라는 회사 또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건강 기능식 하는 회사인데 오. 요즘 뭐 건강 기능식으로 식사도 하잖아요. 네. 하루에 한 8알씩 먹고 막 이러니까 한 번에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그 차라리 남들 모르는 쪽에서 네. 좀 이렇게 큰 대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IPO 시장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주코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A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4시에도 저희는 찾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미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도 저희가 꽉 찬 구성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 보러 다음 주도 함께 해주세요. 미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